자,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입자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가 됐었는데 연구가 되면서 전자는 파동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요. 자, 빛의 속도에 유사하게 핵 주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가 핵 주위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특정 시점에 전자가 핵 주위에 어느 위치에 정확히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전자의 위치 같은 경우는 3차원 전자구름의 특정한 지점으로 정의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신 사용하는 게 전자구름의 특정 부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개념을 조금 잘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의 공간을 연결해 놓은 3차원 공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고, 유기화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으실 내용이에요.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교재에 따라서 오비탈을 이제 궤도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머리 교재가 대표적으로 이제 궤도함수라고 지정을 하죠. 근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좀 더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저도 오비탈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비탈을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식이 뭐냐? 바로 이제 파동방정식인데 그 파동방정식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미분방정식이에요. 그 미분방정식을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봤더니 굉장히 잘 설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미분방정식을 이제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이라고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부르면서 이제 연구가 됐었고요. 그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의 해, 그거를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영어로 psi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제 기호로는 다음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이 무엇인지 좀 전체적으로 개념은 잘 잡아 두셔야 되고요. 자,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오비탈에는 전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당연히 전자의 개수도 늘어나게 될 거고 물질 구조의 특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오비탈에는 굉장히 다수의 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그 존재하는 전자가 다 동일한 전자냐? 사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비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오비탈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오비탈에 존재하는 위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전자들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오비탈에 존재하는 다수의 전자를 체계적으로 계통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공장에서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왜? 겉에서 보기에는 다 동일한 핸드폰이겠죠. 그런데 그 핸드폰이 다 똑같이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회사에서는 그 핸드폰을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서로 다른 각각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한 코드 같은 거를 매기겠죠. 회사의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자, 그런 식으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핸드폰이라도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부여하게 되죠. 전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자처럼 보여지지만 성격이 다른 전자들이기 때문에 그 전자를 체계적으로 계통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전자에다 코드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다음 자기양자수, 마지막으로 이제 스핀 양자수인데, 뭐 각각 다 개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양자수는 이제 알파벳 n이라고 나타내고요. 원자의 전자 껍질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주양자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은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정수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우리가 n이 1인 거는 이제 첫 번째 껍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중심부에 이제 원자 핵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원자 핵을 둘러싸서 전자 껍질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우리가 n이 1인, 즉 주양자수가 1인 껍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알파벳으로 이제 K 껍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K, L, M, N 이런 식으로 불러지게 되겠죠. 자, 그 원자 핵 주위에 이제 전자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 안에도 전자가 존재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전자 껍질에 당연히 전자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가지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원자라고 하는 거의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자, 유기화학적으로 가장 쉽게 원자의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값이 뭐 그게 정확히 같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유기화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그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 반응성이 그 원자의 이제 반응성을 지정한다. 대표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전자는 마이너스적인, 즉 음전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중심부에 존재하는 원자 핵은 양전화로 인해서 플러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즉,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핵에서 가깝게 존재하는, 즉 n이 1인 주양자수 1인 거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와 이쪽에 존재하는 전자, 즉 네 번째 전자 껍질이겠죠. 이 두 위치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가 서로 같을까요? 당연히 달라요. 에너지는 이제 옆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껍질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에너지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 갭은 이제 줄어들게 되지만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뭐다?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 핵은 플러스였어요. 즉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우면은 그만큼 인력이 더 크겠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인력이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즉 더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존재하는 전자일수록 반응성이 크게 유지가 된다. 즉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n값이 커질수록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죠?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진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값과 오비탈 n값과 이제 오비탈의 수인데 n이 1인 경우,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의 수는 1개고요. 이때는 이제 s오비탈만 존재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뒤쪽에도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n이 2인 경우는 이제 오비탈의 수가 총 4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s오비탈 당연히 존재하고요. p오비탈이 존재하는데 p오비탈이 총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가 이제 존재한다. 여기는 1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n이 3인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되고요. 여기는 s오비탈 당연히 존재하고요. s오비탈은 1개입니다. 1개가 존재하는 거고, p오비탈 3개, 여기에 d오비탈이 존재합니다. d오비탈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 5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탈 몇 개? 1개, 3개, 5개가 되기 때문에 9개의 이제 오비탈이 존재한다. 이거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양자수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부양자수에 대한 내용. 자, 부양자수는 이제 L로 나타내고요. 우리가 방위양자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한다. 종류 혹은 이제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 값은 N 값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L은 0, 1, 2부터 이제 n-1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n이 1이면은 L은 당연히 0밖에 안 돼요. n이 2면요. n이 2가 되면은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0부터 1이 되겠죠. n이 3이면 L은 당연히 0, 1, 2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n값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L값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L값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L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특정 오비탈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L값이 0인 경우를 우리가 S오비탈, L값이 1인 경우를 P오비탈, 2인 경우를 이제 D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되고, 뭐 그 이상의 오비탈도 존재하는데, 사실 유기화학적으로는 D오비탈도 그렇게까지 많이 접하진 않아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좀 접하긴 하는데, 여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유기화학적으로는 여기에 존재하는 오비탈들을 다룰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자, 유기화학적으로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이것만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양을 간단히 보면은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보통 3차원 공간을 의미하는 X, Y, Z축을 따르는 이제 총 3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R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명명을 합니다. 즉 이제 S오비탈은 구형, 이제 P오비탈은 다음과 같은 R형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동일한 전자 껍질에 이제 다른 오비탈이 존재할 때, 즉 N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L값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자,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오비탈에 비해서 P오비탈이 더 큽니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중심 부분이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으로부터 말단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어디가 더 멉니까? P오비탈이 훨씬 더 멀리 존재합니다. P오비탈이 훨씬 더 멀리 존재한다? 존재하는 전자의, 즉 말단에 존재하는 전자의 활동성이 그만큼 크게 유지가 된다. 바꿔 말하면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N값이 동일한 경우는 L값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자, L값이 동일한 경우는 N값이 커질수록, 이거는 뭐 주양자수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양자수, 이제 영어로 M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오비탈의 공간적 배양, 즉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제 양자수가 됩니다. 자, N값은 마이너스 L부터 L 사이의 정수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요. M값은 크기와 에너지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즉, M값이 마이너스 1이다, 뭐 1이다, 0이다. 마이너스 1보다 1이 크기 때문에 1의 값을 가지는 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M값의 크기와 에너지는 관련이 없고요. 단지 M값의 수만큼의 방향성, 얘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크기가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이 서로 다른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이 0인 경우, L이 0이면 이제 S오비탈이었죠. S오비탈이면 M이 0이에요. M은 마이너스 L부터 L 값이었으니까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M은 0만 존재하겠죠. 이는 S오비탈의 방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S오비탈은 구형이었죠. 구형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S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구형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L이 1인 경우는 P오비탈이었고요. L값이 1이기 때문에 M값은 마이너스 L부터 L,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즉, 값이 3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3개의 방향성을 갖는 오비탈로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P, X, Y, G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R형이 X축을 따르느냐, Y축을 따르느냐, Z축을 따르느냐, 이제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PG네요. 여기가 PY고요. 이렇게 열어두시면 되고요. 자, L이 2면은 이제 d 오비탈이었죠. 그러면 m 값은 마이너스 L부터 L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즉, 5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값과 에너지는 무관해요. 단지 방향성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제시된 것과 같은 이제 5개의 이제 방향성을 갖는 오비탈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이클로버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쪽에서 보면은 요 4가지가 이제 네이클로버 형태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특이적인 게 요거 이제 모양인데, 나머지는 다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위에서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제 모양이 같습니다. 이거는 보통 도넛을 여기 중간에 부분을 존재하는 걸 도넛 형태라고 많이 명명을 하던데, 도넛을 이제 뚫어놓은 형태다,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피오비탈 형태의 도넛이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다, 그렇게도 보통 부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핀 양자수인데, 스핀 양자수는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2개 전자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2개까지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전자는 절대로 같은 회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회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자, G양자수가 n이 1인 것부터 1, 2, 3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L 값은 0부터 n-1 값이었기 때문에 n이 1이면 L은 0만 존재하고요. n이 2면은 L 값은 0과 1, n이 3이 되면은 L은 0, 1, 2가 존재했었죠.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L 값까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 각각의 오비탈의 종류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오비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의 오비탈을 탈 수 있는 전자, 최대 전자의 개수는 2개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오비탈을 우리가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 방에 최대 2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s 오비탈은 오비탈이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 2개가 존재하고요. 2s 오비탈도 2개. 이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총 px, y, g 총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각각의 오비탈마다 전자가 2개씩 탈 수 있기 때문에 토탈 6개가 존재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따져보면은 3s 오비탈인 2개, 3p 오비탈이 6개, 3d 오비탈이 총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총 10개의 전자가 탈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오비탈의 에너지는 주 양자수와 부 양자수의 합, 즉 n 플러스 L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작을수록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비탈의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비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잖아요. 그 전자가 어느 방부터 차느냐를 결정하는 게 오비탈의 에너지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3D 오비탈과 4s 오비탈. 이 앞쪽에 나타나는 게 n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n이 3, d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제 L 값은 2가 되고요. 4s 오비탈 같은 경우는 n이 4, s 오비탈이기 때문에 L 값은 0이 됩니다. 즉 n 플러스 L 값이 얘는 5고요. 4s 오비탈은 4기 때문에 당연히 4s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만약에 n 플러스 L 값이 같은 경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n 값이 작은 것이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즉, 더 작은 주 양자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D 오비탈 같은 경우는 n은 3, d 오비탈이기 때문에 L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총 n 플러스 L은 5가 되고요. 자, 4p 오비탈 같은 경우도 n은 4가 되고요. 자, p 오비탈이기 때문에 L은 1이 되겠죠. 이 경우도 n 플러스 L은 5입니다. 자, 이렇게 n 플러스 L 값이 동일하면 n 값이 작은 거. 얘는 n이 3이고 n이 4겠죠. 당연히 에너지 뭐가 더 낮다?
3d 오비탈이 4p 오비탈보다 낮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